자, 저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연산자를 마쳤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데이터형과 문자열입니다. 데이터형과 문자열. 데이터의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문자와 뭐 숫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데이터형이 어떤 건지, 데이터형이란 무엇인지, 그 종류와 그리고 문자열은 또 떼어서 하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데이터형, 자 데이터형, 데이터의 뭐 유형을 말하는 거죠. 타입을 말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여기 설명을 이제 써놨어요. 뭐 컵은 이렇게 컵도 있지만 물컵 뭐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거 없는 거. 그다음에 뭐 접시도 있고 뭐 밥그릇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크게 여기는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정수, 숫자는 정수와 실수, 그러니까 소수점 자리가 없느냐, 있느냐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는 문자, 이렇게 하나는 문자고 여러 개의 두 개 이상의 문자들을 말하면 문자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논리형을 말합니다. 저번에 비교하고 뭐 논리 연산자 했잖아요. 그거의 true예요. true, false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그 함수가 무엇인지 어떤 유형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함수는 타입이야, 타입. 너 무슨 타입이니?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너 어떤 타입을 좋아하니? 뭐 이런 것처럼 그 타입을 말합니다. 자, 베리에이어블이 이제 변수를 말하는데 바 원에다가 100을 넣었어요. 100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너는 무슨 타입이니? 물어보면 INT라고 알려줍니다. 자, INT가 우리 저번에 그 인풋 함수를 하면서 했잖아요. 정수 변환 함수. 그래서 여기서도 INT, 인티저의 앞에 있는 세 글자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정수형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3.14 요거 있잖아요. 3.14를 요번에는 바2에다가 넣었어요. 너 바2 넣어. 너 무슨 유형이니? 그럼 물어보면 플로트다. 플로트가 실수형입니다. 소수점 이하가 있다. 그 다음에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을 여기 바3에다가 대입을 했어요. 그래서 바3 너는 무슨 유형이니? 무슨 타입이니? 그러면 스트링 그래가지고 스트링 우리 줄 같은 걸 말하죠. 문자들이 쭉 늘어선 그런 모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스트링. 그래서 앞에 있는 str만 가지고 문자열이구나를 알려줍니다. 자, 마지막에는 이제 true or false 있잖아요.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로 나타나는 요거 너는 무슨 유형이니 하면 이제 논리형인데 여기는 불린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불린 해가지고 불린형이라고 얘기하고 논리형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말로 논리형, 얘는 영어로는 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파이썬에서의 데이터형은 4개로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똑같은 아까 바1이 뭐 100이 들었나요? 그렇게. 바1을 요번에는 타입 인티저였는데 요번에는 다시 헬로우를 넣었어요. 그러면 업데이트가 되고 앞에 있는 건 없어지죠. 그래서 바1 너 무슨 타입이니? 그랬더니 정수형에서 문자열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같은 그릇에다가 이렇게 다른 거를 넣어주면 그게 유형이 바뀌어요.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형도 변수에 따라서 변수에 새로 업데이트를 하면 새로 업데이트된 형으로 저장이 되죠. 자, 데이터형의 정수를 보겠습니다.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걸 말하잖아요. 소수점이 없는 거 여기도 음수, 양수, 0까지 그것들이 다 정수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소수점 이하가 없어요. 그래서 int 인티저구나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00의 100제곱이에요. 그래서 100의 100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의 100승 너 무슨 형이니? 똑같이 어쨌든 100의 100승이든 뭐 만승이든 간에 소수점 이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정수형이에요. 정수형.
이죠? 아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타입을 해주면 여기 인티저라고 이렇게 int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실수형은 뭐 점 0이든 간에 어쨌든 소수점이 있는 수를 말합니다. 소수점. 0.14, 0.8 등 이런 거 있죠. 3.14를 베리 바2에다가 넣어주면 플로트가 나오죠. 플로트는 이제 실수를 말하는 겁니다. 실수형이구나 라를 알려줘요. 그 다음에는 연산도 가능한데요. 100을 뭐 바1에다 넣었고 200을 바2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얘를 더하면 300이 되겠죠. 300인데 얘를 이제 300을 이제 프린트하면 300이라는 값이 들어있고 그러면 300 그 리스 있잖아. 너 무슨 타입이야? 그러면 정수형이죠. 소수점 이하가 없잖아요. 소수점 이하가 없으니까 그냥 정수형이라는 걸 알려주고 여기는 소수점 이하 0이어도 상관없어. 어쨌든 소수점 이하가 있죠. 걔를 더합니다. 더해도 어쨌든 300.0이 되죠. 그러면 리스 너 무슨 타입이야? 그러면 300이어도 300.0이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가 있기 때문에 얘는 플로트 실수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300이어도 300이냐 300.0이냐에 따라서 얘는 정수 얘는 실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소수점 이하. 자, 그리고 정수와 정수여도 나눗셈을 하면 나눗셈에서는 무조건 실수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저번 수업 시간에 확인할 수 있었어요. 나누기. 몫을 하거나 아니면 나누기에 관련된 연산자들 있잖아요. 나머지 연산자, 그 다음에 몫을 구하는 연산자. 요것들 다 모두 다 여기 나눗셈에서 몫을 구하는 거, 나눗셈에서 나머지를 구하는 거 이건 모두 다 정수여도 결과값은 실수로 나오죠. 실수로 나와요. 0.0이어도 그쵸? 실수형으로 나옵니다. 복합 대입 연산자 하면서 우리가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바1을 바2로 지금 나눠주면 어때요? 나눠주면 100을 200으로 나눠봐요. 그럼 0.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너 무슨 타입이야? 물어보면 실수형이구나를 알려주죠. 그래서 무슨 형인지를 모르면 이제 물어보면 돼요. 타입. 너 무슨 타입이니?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인데요. 스트링이라고 해서 앞에 str만 우리가 쓰죠. 스트링입니다. 그 줄 같은 요걸 쓰는데 뭐 글자가 하나여도 두 개여도 아무것도 없는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지만 어쨌든 따옴표로 감싸져 있는 거 있잖아요. 빈칸이어도 아무것도 없는 거여도 작은 따옴표든 큰 따옴표든 따옴표가 씌워져 있으면 무조건 문자열입니다. 무조건 문자열. 그래서 이렇게 길든 여기 빈칸이 있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따옴표로 씌워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 바1 너 무슨 타입이야 물어보면 스트링 str이구나 문자열이라는 걸 알려주죠. 자, 불형은 뭐냐면 린의 약자인데 불만 쓰죠 앞에. 참 거짓을 저장할 논리형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불형을 그대로 쓰기도 해요. 논리형입니다. 참이면 거짓, 참과 거짓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비교 연산자잖아요. 비교 연산자죠. 비교 연산자. 자, 바1에다가 지금 100이 10보다 크죠. true예요. 맞죠? 그래서 맞다는 것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true가 들어있죠. 그래서 바1 너 무슨 형이니? 해주면 얘가 불형이라고 알려줍니다. 이번에는 요것도 22 그거는 작지 않죠. 틀리죠? F예요. F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결과값이 true or false로 나오는데 이 형을 타입을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불형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제 문자열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문자열을 이제 보는 이유는 우리가 친숙하기도 하고 조금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만 따로서 떼서 보는 겁니다.
자, 여기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모두 다 허용이 가능하죠? 작은 따옴표 가능합니다. 한 글자든 여러 개의 글자든 아예 글자가 들어있지 않든 간에 이건 모두 다 문자열인 거예요. 문자열 형태, 스트링이라고 하죠. 이게 모두 다, 이건 모두 다 스트링의 형태입니다. str 형태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써도 돼요. 뭐 그 줄바꿈을 해가지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 파이썬을 열공 중입니다라는 것을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어때요? 지금 연속해서 세 개를 묶어주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제 또 얘도 문자열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따옴표를 연속으로 사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 지금 아까 여기 세 개를 써갖고 줄바꿈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역슬래시와 n을 해도 줄바꿈을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개 이스케이프 문자라고 해서 서식 문자를 쓸 수 있는데요. 요거 우리가 줄바꿈을 아까 하는 효과죠. 줄바꿈을 해주는 효과가 되는 것이고 역슬래시와 t를 해주면 탭 우리가 들여쓰기를 여러 개 이렇게 하지 않고 한 번에 탭을 누르면 한 번에 이렇게 띄잖아요. 요거를 해주는 것이 역슬래시와 t고요. 역슬래시와 b는 뒤로 한 칸을 이동한 효과예요. 백스페이스 효과입니다. 그리고 뭐 역슬래시와 작은 따옴표를 하면 요거를 출력하는 것이고 역슬래시와 지금 요걸 해주면 요거를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걸 해주면 여기 역슬래시를 출력하는 것이 됩니다. 서식 문자라고도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습을 해보면 이게 줄바꿈이 되는 거잖아요. 줄바꿈. 그래서 줄바꿈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탭키는 이렇게 몇 칸을 이렇게 띄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역슬래시와 탭을 해주면 탭만큼 이렇게 탭이에요. 이렇게 탭만큼 띈 효과가 나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요거를 출력해 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요거를 출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역슬래시와 작은 따옴표를 씌워주면 역슬래시 여기 작은 따옴표를 출력하는 효과가 나오죠. 요거 두 개가 아까 여기에다가 요거 해주면 백슬래시 두 개가 출력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습을 계속 해보면 뭐 돼요. 그 다음에 문자열끼리 연결하는 거 우리 앞에서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문자열끼리 연산해서 더하기만 가능하다 그랬죠. 우리가 뭘 더하고 빼고 막 그럴 때 더하기가 아니라 병합하는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난생, 처음, 파이썬을 각각 있는 문자열을 가지고 각각 따로따로 있는 문자열을 더하기 연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저장했어요. 그러면 요대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연산이 돼가지고 뭐 병합이 돼가지고 바1에 저장이 되죠. 그래서 바1을 출력해라. 그러면 난생 처음 파이썬이 하나로 이렇게 딱 병합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자기 변수를 그대로 쓸 수도 있어요. 난생을 지금 여기다 넣었잖아요. 바1에 지금 난생이 들어있죠. 난생이 들어있는 거에다가 또 처음을 더하기를 하겠다. 그러면 난생 처음이 되겠죠. 난생 처음이 되죠. 난생 처음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다시 요번에는 요거를 우리가 옆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복합 대입 연산자를 써가지고 자기 자신 더하기. 그럼 난생 처음 파이썬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난생 처음 파이썬. 제일 처음에 난생이어서 다시 더하기를 하면 난생 처음이 됐다가 다시 한번 파이썬을 하면 난생 처음 파이썬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자열끼리 이제 연결할 때 주의할 게 있는데요. 문자열과 숫자는 더할 수가 없어요. 문자열끼리만 더하는 거죠. 더하는 게 이제 연산이 된다는 게 아니라 병합되는 건데요.
자, 문자열끼리 이렇게 문자열끼리 이거 안 되죠. 빼기 안 되고 곱셈 안 되고 나눗셈 안 돼요. 더하기만 가능한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문자열끼리 곱하는 건 안 되지만 문자열과 숫자까지 곱하는 건 가능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제곱의 개념이라고 할까요? 난생을 세 번 출력하는 거하고 같죠. 그러니까 난생, 난생, 난생 요거 세 개를 한꺼번에 출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자열끼리는 곱셈은 안 되잖아요. 그죠? 곱셈 요거 다 뺄셈, 곱셈, 나눗셈 문자열끼리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문자열과 숫자끼리 곱하는 거는 요렇게 요런 의미로 가능하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문자열을 배우면 문자열이나 이런 데이터형에서 많이 쓰이는 함수인데요. 유용한 함수 렌이라는 걸 써보겠습니다. 렌은 뭐냐면 랭스 있잖아요. 랭스. 그래서 길이라는 뜻의 그 영단어 있잖아요. 길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문자열의 길이를 물어보는데 개수 그 글자 하나하나씩을 세워주면 되는 건데요. 자, 바1에다가 난생 처음 파이썬이라는 거를 넣었어요. 여기가 들어있죠? 그럼 바1이라는 것을 지금 길이를 세워주는 건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글자 이런 거 특수문자도 문자죠. 여기 빈칸도 문자예요. 그래서 하나씩을 다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래서 12개입니다. 빈칸을 빼먹는 학생들이 간혹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한글 보시면 한글이나 기호나 영문, 공백을 까먹기 쉬운데요. 절대 까먹으면 안 되고 공백도 센다라는 걸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문자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길이를 또 체크를 해볼게요. 자, 여기 첫 번째 문자열, 두 번째 문자열 얘는 지금 문자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정수 변환이나 이런 걸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내가 인풋을 받아서 문자열로 취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어떤 거를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렌이 달라지겠죠. 길이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두 문자의 길이는 어떤 거다. 여기다 요것과 요것에 길 차이를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첫 번째 바1에다가 지금 난생 처음 파이썬이라는 거를 넣었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얘가 하나 렌을 해주면 바1이 렌 길이는 얼마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8개의 렌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first python이라는 걸 영문으로 넣었어요. 그럼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잖아요. 바2는 12개예요. 그래서 8 빼기 12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뒤에 거가 길기 때문에 두 문자열 길이 차이는 4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렌이라는 여기 함수가 뒤에서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여기서 익히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어퍼, 로어라는 건데요. 어퍼는 영문의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영문자는 이렇게 대문자도 있고 소문자도 있잖아요. 그거를 어퍼는 바꿔주는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줍니다. 로어는 반대로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꿔줘요.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 자, SS에다가 뭘 넣었어요? 파이썬, 퍼스트 파이썬을 밤 12시까지 열공 중이라는 것을 지금 넣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바1에다가 SS 어퍼라고 해주면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소문자가 뭐예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소문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바꿔주겠죠. 그래서 퍼스트 파이썬을 밤 12시까지 열공 중이라고 여기 소문자에 해당되는 것만 대문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ss lower라고 해주면 여기 지금 대문자였던 거를 다시 소문자로 바꿔주죠.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 요거인데 뭐 그렇게 뭐 중요한 함수는 아니고요. 렌이 훨씬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is upper, is lower. 요거는 물어보는 거죠. upper인가 대문자인가 아니면 대문자인가 아니면 소문자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맞으면 true 아니면 false를 반환 이제 결과를 알려주는 건데 is upper라는 거 아까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자열이 모두 대문자이면 true. 여기는 lower, is lower잖아요. 문자열이 모두 소문자이면 true를 반환해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입니다. 뭐 이렇게 어렵진 그렇게 중요한 함수는 아니지만 문자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 SS에 보세요. first Python이라고 해서 다 소문자죠. 소문자. 다 소문자가 들어있는데 is upper인가 물어보면 upper 대문자 아니잖아요. 그래서 false. 그러면 이번엔 is lower인가 알려주면 그러면 다 소문자이기 때문에 맞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count가 있는데요. count는 말 그대로 이제 세워주는 함수잖아요. 문자열의 어떤 글자가 몇 번인지 세주는 함수예요. 세워주는 함수를 말하는데, 자, SS에다가 지금 요 문자열 굉장히 긴 걸 넣었어요. 난생 처음 파이썬을 처음 학습 중입니다. 파이썬은 처음이지만 재미있네요. 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넣었죠. 여기 따옴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다 하나가 여기 다 들어간 거죠. 긴 문장이 SS에 저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count 처음이라는 글자를 세워줘. 여기 전체에 그래서 처음이 하나, 둘,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세 개 있죠? 그래서 세 개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영어로 파이썬입니다. 파이썬 영어로 하나 다 한글이기 때문에 없죠. 그래서 0입니다. 그 글자가 들어있는지 아니면 들어있다면 몇 번이나 들어있는지를 세워주는 함수가 count 함수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find인데 find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찾다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글자가 몇 번째 위치하는지 그 위치를 알려줘요. 위치를 찾아주는 거. 위치를 찾아주는 함수인데 보세요. 난생 처음 파이썬이라는 것을 지금 SS에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find 난생을 찾아줘 입니다. 그러면 난생이 맨 처음에 들어있잖아요. 자, 근데 주의할 거. 맨 처음에 여기 맨 처음 난생이 이렇게 두 개 있는데 맨 처음 거를 카운트 해주는 건데요. 맨 처음에 들어간 함수가 우리 1번인 것 같지만 메모리에 0번부터 시작해요. 이걸 꼭 유의하셔야 돼요. 1번 처음에 들어있네. 그래서 11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맨 처음에 있는 메모리 있다는 번호는 0번부터 시작합니다. 0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시작되는 걸 꼭 유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P 있잖아요. P라는 건 몇 번에 들어있을까? 요거 있잖아요. 요걸 세워주기 위해서 0, 1, 2, 3, 4 여기 꼭 빈칸도 세워줘야 돼요. 5 얘는 5번에 들어있죠. 이걸 인덱스 번호라고 하는데 우리 그 책에 보면 쪽 페이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0부터 시작한다. 이걸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문자 위치 값을 이제 그래서 알려주는 건데 자, SS에다가 파이썬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SS 길이가 뭐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길이는 6개. 문자가 6개가 있기 때문에 6이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SS에서 5번 인덱스에 있는 거 값을 찾아봐 라는 거예요. 0 여기 보시면 0, 1, 2, 3, 4, 5 5에 n이 들어있죠. 그래서 n을 알려주는 것이고 자, 6번은 없어요. 여기에 파이썬이라는 거 요것만 저장되어 있지 여기 빈칸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6번에 들어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이 되고요. 물자 위치 값을 이제 알려주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실습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더 해주면 조금 더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데 터틀은 넘어가고, 여러분이 여기 문자열에서 새로운 함수들이 많이 등장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요 함수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함수예요. 여기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요거 랭스가 길이라는 뜻이잖아요. 요거에서 앞에 len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뒤에 거는 문자열에서만 볼 수 있는 거, 요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제 한 번씩 해보시면 되겠고, 카운트 함수도 좀 많이 쓰여요. 뭐 len 다음으로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는 find 함수를 찾는데, 이게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덱스 번호, 우리 쪽 번호가 있듯이 인덱스 번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떤 그 데이터 값을 넣어주면 그 인덱스 하나하나 처음부터 이렇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인덱스 번호를 이제 요걸 아시면 되겠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0번으로 시작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찾으면 0번이고요. 만약에 거꾸로부터 뭔가를 찾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0부터 시작하면 안 되겠죠. 두 개가 헷갈리니까. 거꾸로 요렇게 뭔가를 찾을 수 있잖아요. 아까 위치가 뭐 어떤, 나는 뭐 좀 굉장히 긴 뭐 문자열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여기 걸 찾는데 여기서부터 세기 힘들잖아요. 거꾸로부터 셀 수도 있는데, 거꾸로부터는 항상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순서가 시작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는 이제 다음 대면 시간에 실습을 하면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꼼꼼히 잘 보시고 오시기 바라요. 마치겠습니다.